자, 다음은 조중동 돋보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기 싫은 조중동 신문을 저희가 대신 읽고 요약 발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일보 먼저 시작할까요? 근데 이게 약간 조중동을 홍보해주는 건 아닌지 싶어가지고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우리가 거기에 그 숨어있는 의도들을 읽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네. 네, 첫 번째 사설입니다. 그 미국이 15년 만에 영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걸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핵정책도 유연해져야 된다라는 기조의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넘어가시면 보시면 최신형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지역에 최대 110기의 전술핵을 배치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든지 벨기에를 비롯한 여러 나토 동맹국들의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영국에도 전술핵 무기를 다시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 사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우려할 거는 러시아만 견제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북한도 큰 위협이 되고 있고, 한 장 넘겨주십시오. 중국도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이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만 핵을 배치할 게 아니라 한국 내에도 핵무기를 배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핵 억지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군사적 상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면 핵무기를 배치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조선일보 혼자만의 생각인 건지, 조선일보에서 이제 핵무장 대신에 전술핵 배치를 주장을 하면서 어떤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어떤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은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싶어 하죠? 네, 실제 배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약 900기에 가까운 전술핵 무기를 배치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최근에 동북아에서의 패권 다툼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한반도에서의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는 걸 미국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걸 이제 알리는, 여론 작업을 하는 좀 이런 차원의 기사는 아닌가 눈여겨져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전술핵 배치해줄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이런 좀 의도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이 자꾸 핵무장 하려고 하고 우리 네. 또 핵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튈까봐 관리하는 차원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윤석열이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길. 제목이 재밌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사설인데요. 윤석열에 대한 분노, 이제 답답함, 이런 게 또 담겨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2달이 되어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이미 분노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요청한 한동훈을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다. 왜 이 사안을 가지고 한동훈에게 사퇴를 하라고 하는지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조리둥절. 조선일보도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만약에 이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만든다면 이건 문제를 해소하는 자리가 돼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좀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김 여사의 문제가, 넘겨주십시오. 네. 네, 김 여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여기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그 TV 대담을 통해서 사건이 종식되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사죄를 해야, 해명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왜 최재형 목사를 어떻게 만났는지가 납득할 수가 없고, 대통령실의 경호와 일처리가 어떻게 드나들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냐? 왜 백은 돌려주지 않았냐? 지금 어디에 있냐? 이런 의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고 설명을 해야지만 상당 부분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김건희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상황까지 왔네요, 지금? 하도 이제 네. 하도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도대체 이 친북 목사를 김건희가 어떻게 만났니? 아주 의심스러운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조선일보의 이런 논조를 보면은 뭐 이따 뒤에서도 얘기할 이제 시간이 있겠지만 김건희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간첩으로 몰린다는 거, 빨갱이로 조작 사건을 엮인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네. 김건희가 진짜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코너로 몰아넣기 위한 마지막 술수 같은 느낌인데요. 네, 저는 친북 목사를 어떻게 왜 만났는지 여기를 딱 연결을 시켰다는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공안 탄압과 뭔가 맥을 같이 하려고 하는 공안 뭔가 탄압의 대상이 김건희가 될 수 있었다니. 네, 그러면은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떤 세력은 김건희랑 윤석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안을 김건희 윤석열의 관계에 국한해가지고 분석을 해버리면 당연히 윤석열은 김건희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의 변수를 고려하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뒤에서 더 네.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중앙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사과할 수밖에 없다. 명령을 내렸고요. 자, 윤 대통령이 사과의 문턱에 서 있다. 윤석열을 주저하는 사이 김건희의 처신 문제였던 게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 또는 판단력에 대한 문제가 됐다 하면서 판단력까지 지적을 하는 상황이 왔고요. 국민을 가장 앞세워야 할 대통령이 가족을 앞세우느라 국민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지지율이 내려갔고 설명이면 됐던 사안이 사과해야 할 어쩌면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커졌다. 이건 윤석열 책임이다. 라고 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기 싫어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뭐 그건 제끼고 대통령 원래 그런 자리고 그래야 하는 자리다. 모두 윤석열의 사과를 주시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사과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고요. 또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윤석열 한동훈 충돌 감상문. 아, 제목이 잘 뽑아요, 점점. 감상문. 네, 감상문입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구세주처럼 띄웠던 이들도 미래는 한동훈이라면 미련 없이 사지를 바꿨다. 강자 뒤에 줄 서기는 여의도, 특히 국민의힘의 본능 수준의 관성이니 윤석열도 그러려니 해야 마음이 편하겠다 라면서 국힘당을 까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도 좀 코칭을 해주시네요. 마음이 편하겠다. 네. 자, 2인자가 등장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는 했고요. 국민들은 저게 저렇게 싸울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지만 흥행 요소는 꽤 있었다. 그러나 흥행 여부나 약속 대련의 진위를 떠나 작품성은 실망스러웠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이 연기를 너무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정치 거물들을 폼나는 건곤일척과는 거리감은 미숙함과 가벼운 둔탁함이 곳곳에서 돌출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둘이 이렇게 각본까지 다 짜줬는데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가? 배우로서의 왜 역할을 다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끊어 읽기 랩 방식의 연설 도중 이렇게 돌려갑니까? 끊어 읽기 랩 방식이라고 아니 한동훈의 연설을 이렇게 규정하다니. 직관적이고 잘 이해되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에 들뜬 듯한 초보 대표의 질주는 곧바로 역공을 불렀다 하면서 한동훈을 깠고요. 여권 넘버 1, 2의 격돌뿐 아니라 요즘에 어디를 가나 검사 얘기가 화제다 하면서 검사 꽂아놓은 거 가지고도 네. 비판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무턱대고 새 얼굴과 물갈이에만 열광하는 풍토 속에서 정당은 선거 때마다 하늘의 점지를 받은 누구인가를 찾아내려 한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띄운다고 하면서 하루의 정치 경험도 없는 법무장관의 여당 대표 입성에 속수무책으로 안방을 내준 그들의 무기력함과 무능이 유난히 믿고 야속한 요즘이다. 네, 굉장히 수위 높게 한동훈을 좀 까는 국힘당을. 네, 한동훈과 국힘당을 네. 이런 논조가 참담한 것 같아요. 본인들도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내세워가지고 정권 좀 잡아가겠다고 기를 쓰고 가랑이를 기고 있나? 이거 생각에 현타가 온 것 같은 그래서 사설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이준석이 유승민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유승민을 뭐 모시겠다라든지 유승민 역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전국의 답답함의 표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이 연기를 잘 못하고 한동훈이 이 국면 자체를 잘 풀어나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지 우리는 새 카드를 준비해서 새로운 인물로서 이 난국을 이제 타개하겠다라고 하는 조중동의 어떤 의도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에 불과한데 주어진 연기도 제대로 못하는 배우는 우리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한동훈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또 새 인물을 데려올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일 수도 있고 이낙연을 띄워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낙연이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적폐 세력들의 큰 구도가 국민들의 투쟁으로 다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이 중요한 것 같고요.